LGNC 방송 손영구 목사입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방송 1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유정의당 창당 공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은 1장에서 1절에서 43절까지 모세와 여호수아 장군이 마지막으로 백성에게 남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명심하고 잘 간직하라고 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32장 7절에 보면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들에게 물으라. 그가 너희에게 설명할 것이다. 대답할 것이다.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대답하리라. 고 되어 있습니다. 또 32장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주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여 한 사람이 천을 쫓아내며 두 사람이 만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쫓아내주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아내고 두 사람이 만을 쫓아낼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목민족인 250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의 7족속이 포진하고 있는 31왕을 척결하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바꾸고 난 연후에 마지막 모세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한 것입니다. 어른들에게 물어라. 역대 연대를 생각해보라.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조상들에게 이 땅을 물려준 나를 그리고 은혜를 계속 감사하고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는 대한민국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0일 해방되고 난 다음에 세계 200국의 중에서 가장 최빈국이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박사 대통령이 73세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탁월한 업적과 영도력 때문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시장 경제국가, 동양에서 최고인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한성 감옥에서 Save my life, Save my country, Bring me 1 million Christians. 100만 성도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탄원의 기도를 드렸던 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건국될 수가 없습니다. 건국을 정금 보석 위에 대한민국을 세워난 것입니다. 또 6.25 전쟁에서도 UN 16개국이 참석하면서 유엔군 총사령관으로서 메가더 장군이 성경을 늘 전쟁소에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작전을 백전백승했던 노장이 대한민국에 거의 100만 분의 1 지도에서 내 주먹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런 때에 인천을 상륙작전하면서 저기 허리를 찌르고 북진하면서 거의 통일이 다 됐. 또 중공군 40만이 남침해옴으로 우리가 38선에 와서 무전대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든 분이 이승만 박사 대통령이었. 그리고 유엔을 업고 유엔이 한국 독립 문제에 참석해 주도록 미국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총선거. 민주주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 그때 198명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다 대표가 됐었으니까 10만, 20만, 30만의 대표가 뽑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뽑은. 그때 김규식과 갈라서기는 그들은 김일성과 합작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미 군정청이 조사한 바에 78%가
남북 합작 정부였습니다. 그대로 했으면 우리는 지금 공산당 같은 제일 살지 못하는 3대세 국가 밑에서 고생하고 억압되고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승만 박사 대통령의 탁월한 업적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의 대한민국 건국을 초석을 정금보석 위에 자유민주주의국가 자유시장경제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다 만들고, 그리고 6.25 전쟁 후에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미국에 7억 달러의 원조를 받아냈습니다. 저 사람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켜서 300만 사상자 내고 1천만 이상 가족, 전국토의 80%가 폐허가 돼 잿더미 되었어. 우리가 먹고 살 수 없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제, 한미 동맹을 맺으면서 철조망을 치워놨습니다. 국제가 다시는 침략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의 이승만 박사의 역사는 대단한 동남아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그리고 반공국가를 만들어 아시아에서 최고의 반공국가, 그리고 그 당시에 트루만 대통령이라든지 아이젠하워라든지 장개석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61년 5.16 군사혁명, 박정희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의 군사혁명을 통하여 18년간 그들이 집권하면서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근대화와 산업화. 그 당시 1961년 혁명 당시 우리나라의 GNP, 그전에는 뭐 GNP 계산도 안 들어갔습니다. 제일 꼴찌 나라는 가나 다음에 1년 GNP가 76불이에요. 그 나라를 산업화만, 근대화로 만들었어요. 참 온몸을 다해서. 그리고 그들의 모토는 무항산, 무항심이었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면 마음이 불안하다.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시급한 민생고를 해결하고 하면서 조그마한 데모, 시위 이런 것은 잠재우고, 국론 분열 잠재우고, 어떻게 하든지 국토건설,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된다 해서 18년간 산업화 근대화를 위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에서부터 포항제철, 효소수 모든 것들이 다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의 업적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근대화 보이는 것, 나타난 것 모두 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박태준 대령을 예편시켜서 포항 제철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되고 난 후에 무덤에 가서 그가 보고하는 것을 보고 참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각하에게 보고하는데 각하가 하명한 것을 오늘에야 이루었습니다. 포항제철이 철강 산업은 미국이 최고인데 미국에서 생산하는 철강보다 더 많은 양을 포항제철에서 만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 세계 제1의 명실공히 세계 제1의 철강 공장이 대한민국 포항제철이었던 것입니다. 눈물로 보고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각각에서 하명한 것을 오늘에야 다 하였습니다. 세계 제1의 철강 산업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들, 김종필 총리 혁명 통하여 그런 과업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됐습니다. 이건 난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모총장을 자리에 동석시켰습니다. 합수부장이었 수사부장이었던 전두환 대통령은 범인을 체포하여 빨리 처리하는 데가 가장 바빴습니다. 이번에도 전두환 대통령이 3권 나오는 회고록을 출판 금지를 시켰더군요. 그리고 김일성의 회고록 8권은 출판해서 보도록 해요. 나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런 일을 하고도 대한민국이 살아남을까 하는 근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바로 역사 왜곡, 진실 왜곡, 교육 왜곡은 전임자들이, 전 세대들이, 어른들이 후세들에게 정확한 교육, 진실 교육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난세를 치세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전두환을 살인마라고 그런 것들을 보는데 저는 참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여러분, 이희성 그 당시에 참모총장이 감옥에도 갔고 그 후 조사도 받으면서 또 많은 언론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5.18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관계도 되지 않았다. 내가 책임자다. 내가 참모총장이요 겸 사령관이요 모든 것을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듣질 않습니다. 불행히도 그가 8월 달부터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죄를 덮어쓰고 있다라고 이희성 참모총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참모총장이 겸 사령관이요 발표하는 거라든지 사살 뭐 이런 거 통제하는 거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국에 있었습니다. 제가 육군 대위로 통역장교로 거의 군사고문단에서 장군들과 통역, 전방 155마일 전 1군 사령부 정보처의 통역장교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북한의 대진상 작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나온 NSA,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트 처음으로 국방부에 들어올 때 제가 시험을 쳐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79년 5.18에 대한 거 다 보았습니다. 그때 5.18 폭동으로 인하여 최규하 대통령이 헬리콥터를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작심했습니다. 이런 소요 사태로서는 아무것도 국정을 이끌 수 없구나. 그래서 전두환 합수부장에게, 그때 전두환 합수부장, 합동수사본부장은 중앙정보부장을 겸했죠. 왜냐하면 중앙정보부장이 시해 사건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총책을 잡으면서 전두환 대통령 각하는 동기생도 있고 군을 장악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자기 동기생과 일주일간 고심하다가 결국은 대통령을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는 난세예요, 난세. 보십시오. 삼청 교육대를 만들어서 반사회적인 사람들, 반양심적인 사람, 사기꾼들, 폭도들 모조리 잡아다가 6개월간 군대에서 교육을 시켜서 순화시켜서 내보냈습니다. 저는 3급 국방부에서 3급 공무원으로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12.12 사태도 다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NSA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사진도, 그 당시 5.18에 했던 외국 타임즈 기자라든지 US 유나이티드 스타인드 스트라이프 기자라든지 그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신문을 한번 보십시오. 빨간 깃발이, 붉은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청에는 대학생들이 어떻게 군대도 안 가본 아이들이 총을 훔칠 수가 있습니까? 무기고를 다 텁니까? 다 폭파하는 TNT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 폭도가 아니면은 정규 게릴라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를 난세를 치세로 받고 1987년 6.29 선언한 겁니다. 그것이 5년 단임제 한다. 그게 민주화 선언입니다. 민주화 선언.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은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삐뚤어진 것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겸에 이어갔습니다. 그분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려고 했던 모든 것을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13년, 전두환 대통령 8년, 노태우 대통령 5년, 13년 하면서 이것이 완성된 것입니다. 산업화, 근대화 작업이 완성이 된 것이 노태우 대통령. 요즘 박승 한국은행 총재 일면식도 없지만은 노태우 대통령에서 건설부 장관 경제수석으로 하면서 그는 5개 도시를 신도시를 만들어 200만 호 주택을 건설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200만 호면은 가족 4사람이죠. 1천만 명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뭐 한 3천만 됐겠죠. 전두환 대통령이 가져온 88 올림픽 때문에 박세직 올림픽 위원장께서 아파트를 수십만 동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국민에게 불화해 줬습니다. 올림픽 할 때에 수십만 동, 또 노태우 대통령 5개 신도시를 만들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30분 거리 안에 타원형으로 그리면서 5개 신도시를 200만 호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작업입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주택의 3분의 1을, 대한민국 국민의 3분의 1의 주택을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엔 보고에서 세계 경제가 6%일 때에 12%의 성장률로 세계에서 제1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문재인이 등극하고 난 연후에 4년 동안 국민의 아우성은 이게 나라냐, 이거. 나라가 네 거냐. 역사 왜곡, 김대중, 노무현 시대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역사 왜곡, 진실 왜곡, 교육 왜곡이에요. 이사야 5장 20절을 말합니다. 선을 악이라 악을 선이라, 어둠을 햇볕이라 햇볕을 어둠이라, 쓴 것을 달다 단 것을 쓸다 하는 자는 여호와의 저주니라. 저주받을 일이 한국에 지금 창궐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자유정의당을 창당하는 목적이 3대 왜곡을 우리는 척결해야 된다. 한국당이야. 3대 왜곡을 척결해야 된다. 두 번째는 종북 좌파들을 척결해야 됩니다. 종북 좌파들은 암병과 같은 존재입니다. 암병. 암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지금 요즘 전 세계는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300만 넘게 죽었습니다.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폐에 들어가면 폐가 숨을 쉬지 못해서 장정도 죽고 노인도 죽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암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암병을 종북 좌파 친중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한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반미주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창당 목적은 미국의 Pledge Allegiance라고 있습니다. 충성맹세. I pledge allegiance to the flag of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Republic for which it stands one nation under God indivisible. One nation under God indivisible.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 그런데 이것이 꼭 한국 실정하고 얼마나 딱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아래 나눌 수 없는 하나의 나라. 이제는 통일해야죠. 대한민국이 국방력과 외교력과 경제력이 뛰어납니다. 2300만이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을 해방해야 한다는 그 하나님 보호 아래, 하나님 인도 아래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정직한 자가 많아야 됩니다. 거짓 자가 없어야 됩니다. 올바른 정치 지도자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뭐예요? 자유, 노예 해방이야. 남한에는 뭐 공의와 정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3대 왜곡, 진실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같은 위대한 사람들을 살인마라고 그러잖아요. 뭐 지금도 이 내 말을 거역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해 보세요. 연구. 우리가 자세히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동호 교수님께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셨습니다. 그거 맞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태우 대통령 두 분들이 감옥에 갔을 때 조사한 20만 쪽의 조사 보고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5.18의 책임자는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이 내 책임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갖다 씌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리석어서 그래. 무지몽매해서 그런 것입니다.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선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월 달부터 미국 소를 광우병 소라고 하면서 3개월 동안 데모했습니다. 이게 종북 좌파들이 한 거예요. 그때 척결을 했어야 됩니다. 안 했더니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일부를 먹지 않은 사람,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사람 역대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단돈 일부의 뇌물을 안 먹은 사람. 옛날에 총재는 비례대표 총재 때는 전부 다 돈 받아먹고 비례대표 팔아먹었어요. 물어보세요. 나는 역사에 산 증인입니다. 제가 80년 8월 전두환 대통령이 등극하고 시해 사건이 있고 그래서 때려치운 거예요. 미국 가서 유학을 해야 되겠다. 9월 30일 날 저희들은 미국에서 3급 공무원 봉급을 2배로 줬어요. 400% 보너스를 주고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다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나 잘못되어 가고 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자유정의당을 창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2008년 6월 달부터 박세지 회장님, 박세지 올림픽위원장, 2002 월드컵 위원장이 재한군인 회장하면서 국가 정체성 회복 국민협의회 국정협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대표입니다. 공동대표. 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는 자국본 거기도 공동대표입니다. 두 단체를 또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국가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고 자유대한민국이 정의로운 국가. 작년 한 해 우리 온 국민들이 얼마나 참으로 한심했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의 지시를 받아서 검찰총장, 청와대를 수사한다고 그 사람을 찍어내려고 1년 동안
다행히 재판장이 2번이나 업무 복귀를 하는 참 치사하고 더러운 정치 아닙니까? 이게 역사 왜곡, 진실 왜곡, 교육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 말을 맺고 난 다음에 창당 공고가 자세하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탈북 난민 보호할 때 6만 6천 명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라 사인해 줬습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다 제가 요청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 일에 한번 뭉치면 살고 개개인 떨어져 있으면 힘이 없습니다. 뭉쳐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고 반드시 내년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는 이승만 대통령, 박사 대통령,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또 노태우 대통령은 장군 대통령입니다. 장군 대통령. 저도 현역과 예비역으로 17년간 대한민국의 월남전도 참전해서 육군 대위로 안케 패스 5.18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5.18보다도 179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전 세계 자유만방에 스타인 스트라이프, 르몽드, 영국 BBC 영어로 대가 다 전쟁 상황을 브리핑했던 장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하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동행하면서 꼭 목적은 내년도에는 사상이 바른 자, 종북 좌파를 척결할 자, 북한 사람들에게 노예를 해방시킬 사명을 가진 자를 세워서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속의 항로 750만 해외 동포들이 좋아할 수 있는, 만세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어가는데 총력을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공고와 안내서가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